안녕하세요. 박순천 코치입니다. 오늘은 팀 코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굉장히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죠. 북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팀 코칭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 시대에 왜 팀 코칭인가라는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기업의 핵심적인 그 성과를 측정하는 사람들이 91%의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와, 이 성과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역시 팀이구나. 91%의 조직, 그리고 91%의 사람들, 구성원들이 믿고 있는 것은, 성과를 내는 것은 바로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일상의 90%를 팀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아주 선도적인 구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팀의 탁월한, 어떤 팀이 탁월한 것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아주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프로젝트로다가 이름을 대고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알아낸 것은 뭐냐면요. 어떤 팀은 성과를 내고 어떤 팀은 성과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성과를 내는 걸까요? 그들의 탁월성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여정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체의 합은 개인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팀 코칭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1인의 리더에게 맡겨졌던 그러한 일들을 팀의 협업에 의해서 성과를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 성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러면 팀장들이 이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10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과연 이 실리콘밸리의 기업조차도 이렇게 과연 협업을 통한 그 성과 창출을 어떻게 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한번 팀이 왜 이렇게 필요를 한가, 중요한 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북한 시대의 복잡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팀 리더의 역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의 역할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의 스킬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기업에서 가장 성과를 내는 것이 팀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팀의 성과를 내는 고성과 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이제 팀 코칭의 가장 또 핵심적인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팀 내에서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이 분산형 리더십 모델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팀 코칭을 이해를 해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팀 코칭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는 팀원들 전체가 프로세스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리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팀 코칭 정의에 부합하는 것들을 다 알고 팀 코칭을 시작할 때 팀이 원하는 성과와 업무의 그런 효율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팀 코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팀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팀의 정의를 한번 좀 짚고 가자. 사실 팀을 이야기를 할 때는 2명 이상, 뭐 작게는 뭐 2인 일할 때도 있고, 어떤 팀은 또 혼자서 맞춰놓기도 하는데요. 상호 소통과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2인 이상, 가장 효율적인 그룹을 6에서 8명 정도의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팀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팀과 그룹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제가 영국 항공에 근무를 할 때 서울에서 런던에 비행기가 날아가요. 그러면 비행기에 승객들이 승무원하고 같이 타고 갑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이제 고객들한테 서빙을 하지만 승객들은 그룹이라고 보는 거예요. 각기 다른 사람들, 각기 다른 인성을 가지고 있고 국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룹이라고 볼 때, 이들과 같이 비행을 하는 승무원들은 팀이다, 한 팀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과 그룹의 차이점 좀 극명하게 다가오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팀 코칭, 또 팀 빌딩,
또 퍼실리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보통 팀빌딩 많이 합니다. 팀의 단합을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좀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팀원들끼리 어떻게 하면 소통을 좀 잘할까라고도 하는데 업무 성과 측면에서 보면 반짝이고 우리 진짜 한 팀이 됐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가는 면에서는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팀 퍼실리테이션 어떨까요? 어떤 주제와 이슈를 가지고 막 다양하게 의견 토론도 하고 막 이렇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속적일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팀 빌딩에서 보여줬던 것, 팀 퍼실리테이션에서 보여줬던 것을 포함해서 팀 코칭이 나아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팀이 업무의 성과와 또 업무의 향상이라는 측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으세요? 네. 자, 이렇게 팀 코칭과 팀 빌딩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에서 알아봤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룹 코칭과 팀 코칭 과연 어떻게 다른 거야? 라고 질문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왜 팀 코칭인가? 팀 코칭이란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룹 코칭과 팀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룹 코칭은 이런 거예요. 보통 요즘 그룹에서 그룹사 조직에서 할 때 각기 다른 그룹에서 팀장들이 와서 코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룹팀 코칭 워크숍을 한 후에 개인 코칭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들이 돌아가서 하는 것을 이제 그룹 코칭이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조직도 있지만 이 수직적인 팀장과 팀원 또 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전원이 참석해서 하는 것을 팀 코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는 팀 코칭과 그룹 코칭을 이렇게 융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좀 그룹 코칭과 팀 코칭의 차이점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왜 팀 코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절차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팀 코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 팀 코칭 이론과 실천, 세계적인 석학들, 데이비 클러터버그를 비롯해서 피터 호킨스, 아주 많은 연구가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하고 계획하고 논문했던 것들을 또 현장에서 펼쳐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